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갑자기 웬 사과? 뭐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개사과 한번 했지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났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났죠. 모든 사고에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대참패 이후에 왜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완전히 총선 때 깨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가? 아니면 김건희 씨 가방, 명품 가방 사건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는가?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들 패널 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하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두수 대표 생각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왜 갑자기 사과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까 여기는 참혹한 참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조국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한 표당 198억인가 소요됐다 이렇게까지 계산됐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 정말 무참해도 너무 무참하잖아요. 그러니까 29대 119 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무능과 실패, 완벽한 실패인데 이 정도 되면 뭐 사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분석,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형적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실패, 그리고 자기 부인의 뭐 핸드백 사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금 그 대통령실이 단 하나의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사과를 함으로 해서 조금 시선을 돌리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부덕의 소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능력 부족의 부덕 문제뿐만 아니라 잘 분석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내에서의 정보 소통의 문제, 본인의 리더십 때문에 감히 직언을 하지 못했던 문제, 허위적 어떤 보고를 올라오는 걸 그러지 못한 문제, 이런 모든 걸 돌아봐야 하는데 일단 뭐 제왕적인 어떤 그런 행태에서의 사과 정도에 그쳐서 그 점도 아쉽습니다. 저의 부족의 소치, 그 표현은 좀 어색하죠. 되게 부덕의 소치라고는 많이 합니다만 부족의 소치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 아무튼 떠나서 자신이 부족했다고 이제 사과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과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해도 최소한도 비등비등하게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서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완전 엉터리 보고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정보, 이런 참모들 데리고 있는 것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제대로 되려나 보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욱 교수, 이번에 최소 60개국 이상 한국 지지할 거다 그런 장담했고 막판까지도 해볼 만하다, 역전 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하고 뭔가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 조선일보가 49대 51까지 쫓아왔다. 매일경제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판세 분석한 거 아닐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줬겠죠. 대통령실 줬으니까 49대 51이야? 야 그렇다면 2차 투표에서 우리 역전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제가 아는 한 이쪽 분야를 아는 분들은요. 사우디가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부터 그 노래가 펄시스터즈의 왜 그랬을까 노래가 생각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잘못된 충성 경쟁이든 아니면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거기서 퍼부어진 5천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내부의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119대 29를 갖다가 49대 51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숫자가 명징히 보여주고 또 하나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나 이런 문제 얘기했을 때 아니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을 법 위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96개국에 150여 차례나 방문해가지고 직접 뛴 거잖아요. 이거 뭐 자기가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개입해서 나타난 현상이 이거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부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굉장히 예를 들면 일종의 좀 공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선거에 대한 공포. 이 태도가 이번에만 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는 약간은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돈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고려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방금 김종옥 교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보지요. 이 투표하기 전에 조선일보, 매일경제 어떻게 제목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49대 51까지 쫓아왔다. 매일경제도 49대 51까지 따라왔다. 똑같아요. 그럼 방금 김종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자체 분석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정부 쪽에서 정보를 준 거죠. 이 정도 지금 왔다. 그러면서 2차 투표에서 사우디 역전 노린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국민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심지어 KBS가 9시 뉴스를 부산 현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 될 모양이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뭔가 딱 정보 채널을 다 가동을 해서 될 것 같을 때 그렇게 현지에서 특설 스튜디오 만들고 생방송 했거든요. 국민들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깨질 걸 모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그건 정치적 무능입니다.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인 거죠. 우리가 정말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언론을 장악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미 유력 외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22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경제, 서울신문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사우디의 석패. 석패가 뭡니까? 애석하게 졌다는 겁니다. 애석하게 졌다. 이거는 석패라고 쓰면은요, 그 기자는 회사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석패 뜻도 모르면서 무슨 기자를 하고 제목을 뽑습니까? 그리고 저런 게 언론입니까? 쓰레기죠. 석패에 세 가지 뜻이 있답니다. 예. 애석하게 패배가 있고요. 완벽한 패배도 석패인데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패배를 석패라고 합니다. 아이고. 119대 29가 석패입니까? 또 한 매체는요, 중앙일보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태리 패배 충격. 그게 이태리는 진짜 포기했어요. 이탈리아는. 거기에 대통령 총리도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태리 패배 충격, 그게 왜 궁금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참패를 하면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무능했고 정보력은 빵점이고 정보기관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원장하고 차장하고 싸우느라고 그 난리통에 무슨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랬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약간 국민들이 뜨악합니다. 웬 사과 갑자기.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한데 장성철 소장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과를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장성철 네? 소장이 그렇게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것 같다. 뭐라고 하냐 시비 걸 것 같아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과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사과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우리 사과 받을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좀 따져봐야죠. 사과의 물꼬가 튀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예. 네, 말씀해 보시죠. 이제는 어떠한 국가 정책과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 이런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럼 물꼬가 튀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안 될 거였는데 너무나 기대감과 희망을 많이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야, 우리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라고 한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가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이 나라도 방문하시고 이 정상과 통화하시면은 우리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황된 장밋빛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왜곡된 보고, 객관화되지 않은 보고가 이번 일에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 이거 강서구청장 우리가 이거 그냥 김태우 내보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면복권 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석만 우리가 그냥 좀 내쫓아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옆에서 객관적이고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이번 엑스포 유치의 불발이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과를 한 이유는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부산 민심을 노린 듭니다. 거다. 그리고 이제 장성춘 소장께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속속 사과하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저러한 예가 있잖아요. 예. 저번에 사과인데 왜 이번에 사과 안 하시냐라고 분명 언론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면 한번 봅시다.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그렇게 돼야죠. 봅시다.